평소에 궁금하셨던 내용들 댓글 문의 통해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신 방향으로 문의 주시면 영상 통해서 연락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에요. 나는 부자다. 왜냐하면 XRP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 주문을 외우면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 추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너무 좋은 마인드셋 그리고 매일 투자 심리를 확고하게 잡아나가면서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정말 좋은 표현인 거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을 한다라는 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군가는 계획도 안 세우고 있고요. 누군가는 또 계획만 세우고 하지만 이 누군가들보다 뛰어난 거는 그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이 효과가 어떤지는 리플 내용과 함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 흐름을 보면요. 여기저기서 상승 기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정작 분위기 자체가 선뜻 달아오르지 않는다. 이런 느낌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한쪽에서는 XRP 리플 고래 지갑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비트코인 준비자산 이야기가 본격화된다라는 등 여러가지 소식들이 계속 겹쳐서 나오고 있어요. 마치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너무 앞서는 거 아닌가 걱정도 드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엇갈린 흐름들 하나하나씩 파헤치면서 왜 시장에서 이런 이상한 긴장감이 도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의문 자체가 왜 이렇게 호재랑 악재가 동시에 터져 나오납니다. 한쪽에서는 리플 XRP 고래 지갑수가 증가하면서 곧 가격이 반등할 거라는 기대감도 생기지만요. 사실상 가격은 3,000원 구간에서 정체되어 있고 며칠 전에는 2,900원까지도 흔들렸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여러 가지 기관이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미국 일부 주에서는 비트코인을 법적 준비 자산으로 활용하겠다 관련 움직임까지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멋진 상승 랠리가 아직까지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답답한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상 시장이 이렇게 엇갈린 신호를 보낼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욱더 세심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큰 상승 파도의 전조 현상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찰나의 흔들림인지 과연 우리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XRP랑 비트코인을 중심으로써 지금 어떤 흐름이 벌어지고 있고 무엇이 기대가 되고 또 어떤 리스크를 주의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XRP를 1만 개 이상 보유한 지갑의 숫자가 30만 개를 돌파했다라고 해요. 특히나 2억 개 이상의 XRP를 대형 투자자들이 추가 매집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고래 지갑 숫자가 늘어나면은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커진다. 관련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정작 XRP 시세는 3,000원 근방에서 힘을 받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고래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매집을 하는데 시장 전체 가격은 답답하다면은 도대체 이유가 뭘까 궁금해질 수밖에 없고 고래들이 장기 보유를 하되 단기 투자자들의 물량이 계속 나와가지고 가격 상승 탄력을 누르고 있다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시장 분위기가 애매하다 보니까 속도감 있게 오르기보다는 종종 매물이 쏟아지는 거죠. 무엇이 맞든 간에요. 지금은 고래들의 매수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의 관망 자체가 뒤엉켜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XRP 생태계는 상당히 활발해요. 리플이 서클에 50억 원 정도의 인수를 제안을 했다라거나 프라임 브로커리지 업체 히든로드를 인수를 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RLUSD가 제미니에서 입출금을 지원을 하면서 리플 레저의 결제, 송금 기능이 확대될 조짐까지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XRP 선물 ETF 상품도 프리미엄을 형성할 만큼 파생상품 시장에서 수요가 있다라는 전언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만 보면은 XRP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요. 여전히 주요 가격대에서 대세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만 인수 합병이라거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같은 것들 한순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누적되는 영향이 크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게다가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강력한 상징적인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 지구를 뒤흔들 만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남겼고 이미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뉴햄프셔주의 사례라거나 아니면 두바이, 싱가포르, 홍콩 여러가지 전세계 주요 지역의 경쟁 분위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비트코인이 충분한 시가총액을 갖췄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이런 것들을 준비 자산으로 활용할 가능성까지도 시뮬레이션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트코인이 이제 단순한 투자 종목이 아니라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뉴햄프셔주가 법으로서 주정부 일반 기금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 관련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큰 전환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제도 변화가 다른 주로 퍼져나가게 된다면 암호화폐를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넣는 게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될 겁니다. 그러면 XRP는 왜 이런 호재 분위기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나?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주요 관심사는 주로 비트코인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XRP가 아무리 생태계를 확장을 해도 투자자 대다수가 시장 안전판으로 비트코인을 먼저 주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들 역시 비슷하게 느린 반응을 보이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XRP 고래들이 늘어나고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생태계가 점점 커진다라는 점은요, 장기적인 박스권을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고, 여기서 문제는 시점입니다. 기관, 개인 모두 다 비트코인에 몰두하고 있다 보니까 XRP 리플 가격이 당장 치솟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비트코인이 안정을 찾으면 다양한 알트코인에게도 자금이 흘러갈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길게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핵심 질문이 되는데, 만약에 단기 급등을 노리고 들어왔다면 지금 횡보 구간에 답답해서 나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리플의 중장기 비전을 보고 들어왔다면 이런 와중에 고래가 매집하는 모습을 오히려 좋은 기회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결국 본인의 투자 스타일 그리고 목표 기간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대응법이 달라지는 시점이에요. 결국에 XRP는 고래 지갑 증가랑 함께 장기적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단기 시세는 현재 3,000원 부근에서 정체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트럼프 발언, 미국 일부 주의 법안 통과, 그 대규모 기관 매수까지도 정책, 금융, 제도가 맞물린 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분위기가 결국에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있지만요, XRP 같은 개별 코인들이 언제쯤 그 혜택을 보게 될지는 아직까지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엇갈린 뉴스들, 불안정해 보이는 차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장기 시각을 가질 준비가 되었는가. 비트코인은 이미 제도권 편입 단계로 가는 길이 열렸고요. XRP도 고래 매집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큰 반전이 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할 매수, 손절 라인 등을 잡을지 미리 고민을 하시고, 시장이 살짝 흔들릴 때마다 불안감에 던지기보다는 전체 그림을 염두에 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현명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독자분께서 댓글 달아주신 내용처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요, 단기적, 장기적 모든 관점을 떠나서 나만의 시나리오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계획을 단순하게 5천만 원 몰빵해서 나는 만 원에 팔 거야, 10만 원에 팔 거야, 이런 것들은 계획이 아니에요. 단순한 바램일 뿐입니다. 내가 XRP를 매수를 했다면은 XRP를 어떻게 비중을 늘리고, 만약에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 평균 단가를 어떻게 낮춰갈 건지, 한 달에 얼만큼씩 꾸준하게 매수를 한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요.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상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는 능력, 그리고 의지는 돈이 안 들죠. 말 그대로 무료, 공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나는 투자금이 없어서 이미 고점에 물려서 평균 단가가 높아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이런 이유들과 변명에 오히려 더욱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리플 살 때는 당연하게도요, 돈이 들어가는 게 당연합니다. 나의 원화를 XRP로서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죠. 하지만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단돈 100원도 안 든다는 거예요. 누구나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몰빵 투자하면 안 된다. 뇌동매매하면 안 된다.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지 마라. 저점에 불안해서 바닥에 팔지 마라. 이걸 정확하게 반대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하게 분산 투자, 비중 조절해라. 체계적으로 원칙 매매를 해라. 고점에서는 항상 분할 익절을 습관화해라. 또 저점에서는 공포를 기회로서 추가 매수의 시기이다. 10분 중에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처음 말씀드린 몰빵, 뇌동매매, 추격 매수, 저점 손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요, 이제는 분산 투자, 비중 조절, 원칙, 분할 익절, 그리고 저점에서는 과감한 추가 매수를 활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생각에서 끝나지 말고 행동으로 반드시 옮겨주셔야 돼요. 10년 전, 20년 전 강남 아파트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만 하고 한강뷰가 뭐가 좋아? 서울에 사람만 많지 별로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안 된다, 의미 없다,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은요, 결국에는 당장의 심리는 편하게 만들어도 10년, 20년 뒤에는 후회라는 감정을 크게 바꿔서 그때라도 살 걸 그랬나, 서울이 좋긴 좋네, 한강뷰 언제쯤 살아볼까, 이런 큰 후회의 덩어리가 되고요. 그때 선택에 대한 아쉬움이 증폭돼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리플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정보를 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도 조금 더 발전하시기를 반드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